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불펜 투수인 조상우가 또 한 번 경기에서 흔들렸다. 31일 수원 퀴즈파크에서 펼쳐진 2025 신한 솔뱅 K리그 KT 위즈와의 8차전에서 조상우는 9원 등판에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2사사구, 1탈3진을 기록했지만 3실점하며 시즌 4번째 패배를 추가했다. 지난 25일 대구 삼성전에서 패전 투수가 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다. 이날 기아는 중반까지 KT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타선이 7회 초까지 단 1점에 머물렀지만 선발 윤영철이 5이닝 2피안타, 1피 홈런, 5사사구, 5탈3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뒤이어 등판한 윤중현과 전상현도 각각 1,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 기아로서는 승리를 위해 필승조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7회 말 2사 2루에서 기아는 전상현을 내리고 조상우를 올렸다. 조상우는 안현민과의 승부에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었고 이 상황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8회 말 조상우는 다시 흔들렸다. 선두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장성우와 권동진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했다. 1사1 2루에서 허경민이 때린 좌익수 왼쪽 2루타로 2루주자 윤준혁이 홈으로 들어오며 점수를 내주었다. 기아 벤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기아는 이준영으로 교체했지만 1사2 3루에서 장진혁의 땅볼 때 권동진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밟았다. 포수 김태군의 태그를 피해내는 재치있는 플레이가 돋보였다. 오윤석의 적시타까지 더해지며 조상우의 승계 주자들이 모두 홈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다. 1사1 3루 상황에서 등판한 김현수는 김병준의 플라이아웃으로 한 아웃을 기록했지만 김상수에게 결승타를 허용했다. 점수차는 4점으로 벌어졌으며 기아 팬들은 8회 말이 종료되기 전부터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기아는 KT에 1-5로 패배하며 2연패를 당했고 시즌 성적은 26승 28패 1무 0.481로 추락했다. 기아는 지난 12월 불펜 보강을 위해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10억 원 현금과 2026년 드래프트 1, 4라운드 지명권을 넘기고 조상우를 영입했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며 외부에서 전력을 보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목받으며 기아에 합류한 조상우는 이날까지 29경기 25이닝 3승 4패 13홀드,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 중이다. 2015년 넥센 시절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홀드를 달성하며 존재감은 있지만 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별 성적을 분석하면 조상우의 부진이 더욱 드러난다. 3월에는 5경기 3, 3분의 2이닝 2홀드 1패,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했고 4월에는 10경기 9, 3분의 1이닝 2승 5홀드 1패, 평균 자책점 0.96로 호성적을 냈다. 그러나 5월 31일 제외에는 14경기 12이닝 1승 2패 6홀드, 평균 자책점 6.00으로 부진했다. 시즌 초반 불펜이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팀의 중심 투수로서 조상우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합 챔피언을 차지한 기아는 FA 시장에서 팀의 핵심 불펜이었던 장현식, LG를 놓치고 말았다.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시도했으나 LG가 제시한 4년 총 52억 원의 완전 보장 계약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2025 시즌 종료 후 기아는 다수의 FA 선수를 보유할 예정이었고 2024년 우승으로 주전들의 연봉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셀러리 캡을 고려할 때 LG의 제안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장현식의 공백이 예상보다 컸고 결국 트레이드 시장을 찾아야 했다. 이때 키움에서 조상우가 거래 가능한 상태였고 양 팀은 합의에 이르렀다. 기아는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0순위와 4라운드, 전체 40순위,
지명권에 현금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조상우 역시 시즌 후 F의 자격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10순위 지명권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다소 줄었고 기아는 2연패를 목표로 과감한 선택을 했다. 조상우의 컨디션이 상당히 회복되었다는 정보를 확보한 기아는 그가 장현식보다 더 나은 전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2025 시즌이 약 38% 진행된 지금 이 트레이드의 성과는 어떨까?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적어도 기아가 승자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조상우는 30일 기준 29경기 25이닝 3승 4패 13홀드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 중이다. 필승조로서 중요한 순간을 막은 활약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피안타율 0.253, WHIP 1.60 역시 기아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다. 4월에는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5월 들어 14경기 1승 2패 6홀드 평균 자책점 6.00으로 부진했다. 피안타율 0.283, 포프스 0.970까지 치솟으며 대부분의 경기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월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조상우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부진을 떨치지 못했다. 31일 수원 캐디즈파크에서 열린 KT전에서 네 번째 투수로 등판했으나 0.2이닝 동안 27개의 공을 던지며 1피안타 2볼넷 1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다. 이날 기아는 선발 윤영철이 사사구를 많이 허용했지만 위기 관리 능력으로 버텨 5이닝 1실점으로 막아냈다. 6회 윤중현을 거쳐 전상현이 1.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을 지켰다. 조상우는 1일 동점 상황인 7회 2사 1루에서 상대 중심 타자 안현민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제 역할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8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선두 타자 로하스를 플라이아웃으로 처리한 조상우는 1사 후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성우와 권동진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했고 허경민에게는 2스트라이크까지 몰아붙였으나 결국 2루타를 맞으며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했다. 기아는 39 가까이 던진 조상우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이준영으로 교체했지만 장진혁 타석에서의 야수 선택과 오윤석의 적시타로 조상우의 자책점이 추가됐다. 결국 기아는 1-5로 패하며 연패를 이어갔고 조상우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4.56까지 치솟았다. 4월과 5월의 성적 차이가 컸듯 5월과 6월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대하기엔 선행 지표들이 좋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투구 내용이다. 5월 15경기 12.2이닝 동안 무려 12볼넷을 허용했고 홈런도 3개를 맞았다. 운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이 모두 나쁘다. 구속 역시 예전만 못하다. 전성기 조상우는 150km/h가 넘는 강속구로 타자를 압박했고 뛰어난 수평 변화까지 더해 정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최고 구속은 148.2km/h, 트랙맨 기준 평균 145.4km/h에 그쳤다. 현대 야구 기준에서 이는 더 이상 빠른 공이 아니다. 필승조가 나와도 승리를 잡지 못하는 기아의 상황에서 5할 승률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상우의 빠른 반등이 절실한 시점이다.